인류의 미래가 걸린 꿈의 기술을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매장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석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화력발전보다 효율은 높지만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원자력 발전. 이를 대체할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은 모든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꿈이죠.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7개국이 모여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터 국제핵융합 실험로입니다. 오늘은 핵융합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핵융합 실험로 이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제공동 프로젝트 국제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장치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핵융합이 무엇일까요? 핵발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핵융합이란 원자핵을 합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태양 같은 항성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이라 불리우기도 하죠. 핵융합에 필요한 원료는 중성자 1개, 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중수소와 중성자 2개, 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삼중수소입니다. 이 둘을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서로 충돌해 헬륨 1개가 만들어지고 남는 중성자 1개는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질량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질량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증가 이론에 의해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죠. 원료가 되는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 1리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양은 석유 300리터분에 해당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석유 때문에 전쟁할 일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가 터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1억 도가 넘는 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어디에 가둘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억 도가 아니라 1만 도만 되어도 지구상 대부분의 물체를 녹여버리게 되겠죠.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 1억 도 플라즈마 제어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의 바탕에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 K스타가 있습니다.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 K스타는 2007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는 도넛 형태의 자기장 안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토카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자기력선을 뱅뱅 돌며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K스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자기장을 만드는 전자석이 저항 때문에 엄청난 열을 뿜어서 핵융합로를 오래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K스타는 초전도 자석과 액체 헬륨으로 해결했습니다. 초전도 자석은 저항이 제로이므로 저항에 의한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전도 자석이 극저온에서만 작용하므로 초전도 자석 사이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영하 268도의 액체 헬륨을 주입해 극저온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K스타는 그동안 세계 최고의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세계 최초로 5천만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5.2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꾸준히 5천만도에서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 시간을 늘려오다 2017년에는 7천만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72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1.5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현재는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8초까지 유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스타는 핵융합로의 손상을 막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플라즈마 붕괴 완화 기술 검증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가 갑자기 붕괴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한 번에 쏟아져
핵융합장치와 주변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불의의 큰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한국이 최초로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차세대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 내부 수송 장벽 ITB 모드의 안정적인 제어 기술,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 등 80여 개의 주요 기술을 K-스타로 실증 수행해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K-스타로 인증받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프랑스에 들어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건설 조립 현장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극한 기술의 결정체이자 핵심 장비인 진공용기 섹터와 열차 폐체, 약 90%의 부품과 결합해야 하는 특수 조립 장비 등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건설에 필요한 전체 부품 중 약 80%가량을 한국이 도맡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왜 대한민국이 부품의 80%나 도맡아 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 이터 기구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자국이 만들기 힘든 부품에 대한 제작 의뢰를 136건이나 받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총 6,18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까지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이네요. 이 때문에 핵융합 분야에서 독보적인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터 장치 건설 조립에 상당한 기간이 더 걸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터 국제기구의 핵심 보직인 기술사무차장과 건설부문장 등을 포함해 51명의 한국인이 근무하며 대한민국은 이터 건설에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기적의 선물이 될 무한 청정에너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힘으로 말이죠. 관련 소식은 이터 프로젝트의 장치 조립 개시와 함께 프로젝트 참여국인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나 언제나 그렇듯 정신 승리를 위한 부들부들 댄스를 추고 있네요. 야후재팬과 5채널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야후재팬의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그 정도로 크게 공헌했다라니 얼마나 자의식 과잉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인프라도 한국의 삼성 제품도 모두 일본이 크게 기여하고 있군요. 오히려 한국산 진공용기 때문에 대폭발해서 큰일이 날 것 같아 두렵다. 기술 개발은 일본, EU, 러시아, 미국이 분담해서 했고 2001년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는 완료했다고 하니 2003년부터 참가한 한국은 공헌할 일이 많지 않았을 텐데요. 핵심 기술은 일본과 유럽, 미국 중심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나머지는 조립만 하면 됩니다. 작업 효율 향상에 공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작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는 소름이 돋았는데 EU나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된다. 제대로 검증 안 되는 설비는 배제해주겠지. 5채널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은 필요 없잖아. 한국 앞에 원전 사고를 일으킨 후진국인가요?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이건 안전하니까. 문제는 중성자의 방사능화된 건축자재가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것 정도려나? 원전은 반대하지만 이건 실용화되었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일본을 끼워주다니 장난하냐? 일본도 지갑 담당으로 열심히 해야겠지? K의 법칙 발동, 사고 발생 가능성. 이터잖아. 예전에 이터 이사장을 일본인이 맡았었지. 관료적, 머리가 나쁘다, 효율이 안 좋다 라며 모든 기술자에게 개 두드려 맞고 하루 잘렸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그 녀석 때문에 일본인은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진짜로. 왜 공산국가를 넣은 거지? 기술 훔쳐갈 텐데. 한국이 있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곳에서 핵융합 실험을 소개하는 경우엔 대부분 한국 녀석들이 나온다. 한국 부품을 사용한 결과 폭발 종료. 예언한다. 한국인이 관련된 연구는 반드시 실패한다. 종말이 시작됐다. 이것은 핵융합로의 80%가 한국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항상 그랬듯이 거짓말, 과장. 이터 일본 분담금은 2,900억 엔으로 초전도 코일 9개 및 기타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을 담당. 이것으로 일본의 탓으로 돌릴 듯. 일본은 필요 없을 텐데. PCR 검사 늘리는 방법이나 연구해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